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윤지연입니다. 제 오늘 발표 주제는 무용 이후의 무용 읽기와 간객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발표 순서는 발표한 논문의 목차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무용 이후의 무용이란 용어가 학술적으로 안정화된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용어의 개념과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포스트 댄스, 무용 이후의 무용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댄스라는 그 용어가 출현한 것은 2015년입니다. 2015년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MDT 현대무용단입니다. MDT에 의해서 개최됐던 그 컨퍼런스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포스트 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그 북유럽과 그 북미에서 컨템포러리 댄스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와 안무가들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에 대한 그 관심이 관심과 그리고 그 행사 자체가 아주 성황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한 200명 내외의 이제 참가자 모집이 금방 끝이 났고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상황에 그 힘을 입어서 2017년에는 컨퍼런스에 발표된 그 원고를 모아서 단행본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단행본의 그 표지가 바로 옆에 보이는 이 검은색 표지입니다. 이 검은색 표지에는 보시면 국내에도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컨템포러리 댄스 의 그 연구자와 안무가들, 그 세계적인 그로 유명한 안무가들의 이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안드레 레베키나 조나단 버로우, 그리고 뭐 보야나 쿤스트 같은 그런 연구자분들도 있으시고요. 예술 감독도 있으시고요. 뒤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알려진 마르텐 스팽베르그나 메테 에드바첸 같은 이름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이름을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그 춤 현상 그리고 춤에 관련 그 담론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춤 현상으로 들어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에 그 포스트 댄스 ING 컨퍼런스 2차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5년에 그 컨퍼런스를 주도했던 그 단젤 앤더슨이 현재는 그 덴마크의 댄스 할레른 춤과 안무센터에 이제 예술 감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포스트 댄스라는 그 댄스 용어에 대해서 쓰신 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에서 일부 인용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In Search of a Common Ground라는 제목으로 포스트 댄스 용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무용 이후의 무용 또는 이제 포스트 댄스의 개념이나 이 용어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현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댄스는 일각에서는 춤이 없는 춤, 춤이 없는 춤이 춤에서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포스트 모던 댄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제 너무 좁은 개념입니다. 기존에 있던 용어 안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그 필요에 의해서 포스트 댄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게 되었다라는 설명으로 해석이 됩니다.
포스트 댄스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으로 소개했습니다. 채우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긴장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습니다. 포스트 댄스라는 용어가 현재 고정되거나 정착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오히려 이 안에 현재 무용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술 현상들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무용 작품에서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이 춤에 반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댄스는 춤에 반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춤을 추지 않거나 틀에 박히지 않게 하거나 관객에게 긴장감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예술 형식의 핵심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댄스의 다양한 그 현상과 실험적인 시도들이 실은 예술 형식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이 춤의 반대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포스트 댄스는 과거에 이제 그 기법, 춤의 이제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발레에서 그리고 이제 연대 기순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용사를 정리를 하게 되면 모던 댄스가 출현하고 그것의 반발로 포스트 모던 댄스가 나왔다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포스트 댄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선행되는 장르에 대해 한 어떤 반발 또는 도전 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그 춤 현상의 등장을 단절된 어떤 시간 내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행된 그 예술 현상과 새롭게 나타난 예술 현상들이 어떤 그 지속성과 연계성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댄스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 에 이제 나왔던 그 포스트 모던 댄스의 그 실험적이고 해체적인 경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근대적 공연 예술의 구성 요소를 해체하고 그 기준에 도전해 오던 것들이 보다 그 확장적이고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춤에 있어서 이제 그것은 춤과 안무를 분리하고 구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춤추지 않는 춤이 그 안무이고 이 안무는 바로 예술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어떤 누구와 무엇을 소통하려고 하는가 하는 지점에서 이 안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댄스라는 용어가 이를 담아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담아내는 용어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고정되거나 규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고 포스트 댄스는 채워지지 않은 빈 그릇으로서 앞으로 무엇인가를 담아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무용예술의 그 현장의 그 행위자들 예술가와 예술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무용 이후의 무용 포스트 댄스를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990년대 이후 개념적 안무 작업과 예술의 담론화 과정에 연루되어 온 작업으로서 무용 이후의 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무의 실험성으로 인해 관객 일반에 의한 소비나 향유보다는 예술 실험 자체로서 그 과정에 있는 작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의 생산에 관여하는 안무가와 무용가,
비평가와 매개자 등 이들이 이제 예술 생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들 그 예술 생산자 동료 집단 사이에서의 그 소통과 평가 작업이 상당히 이제 그 예술 생산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작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포스트라는 그 접두어를 붙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무용이 근대적 공연 예술에서 새로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을 이제 함의한다는 점에서 무용 예술이 이제 겪고 있는 전환적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 용어는 사람에 따라서는 포스트 모던 무용으로 계속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개념 무용, 또는 춤추지 않는 무용, 춤추지 않는 춤의 이름으로 이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용 예술 현장에 실제 하고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담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포스트 댄스 무용 이후의 무용에 대해 그 개념과 함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 연구인 그 무용 이후의 무용 읽기와 관계에 관한 연구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용 이후의 무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 생산자가 중심이 되고 예술 생산 담론이 이 논의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예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동시대 예술이 서 있는 맥락과 그대로 중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그리고 시대의 담론을 소구하는 그 동시대 예술의 상황에서 맥락에서 음, 저는 그 생산자 중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동시대 예술의 경우는 이제 전문 예술의 이제 권위에 도전하고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그런 맥락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예술 실천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생산자 중심보다는 일반 관객 다수에 소구해야 할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무용 이후의 무용에서 현재 그 생산자 중심의 담론이 많은 반면 이 예술이 소구해야 할 대상으로서 관객과 관련된 논의가 왜 부족하다라는 그 문제 제기의 지점에서 관객 논의의 그 부재가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무용 이후의 무용의 경우 그 매체와 주제 이제 기술융합적인 그런 경향들도 많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매체라든지 그리고 주제 예술 형식의 그 실험성이 근대적 무용 미학에서 이제 벗어나 있고 예술 실험의 양태가 너무나 이제 다양하다라는 점에서 고정되고 일관된 규준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실험성으로 인해서 무용 이후의 무용 읽기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그 무용 공연의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무용 이후의 무용을 읽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 무용 이후의 무용이 이제 놓여 있는 그 동시대 예술의 이제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동시대 예술 실천의 이제 맥락에서는 전문 예술의 이제 권위를 도전하고 예술의 그 공공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이제 모호하게 함으로써 예술에 나타나는 그 엘리트주의를 비판해온 그 동시대 예술의 이제 공공성의 그 맥락에서 일반 관객에게 이제 소구해야 될 필요성, 즉 무용 이후의 무용 읽기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용 이후의 무용의 관객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 논의가 무용 이후에 무용 읽기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 읽기의 필요성이 교차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 위치에 이제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본 연구의 이제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그 동시대 예술에서 이제 관객에 관련된 논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연구들로서 실험적 안무 작업의 그 향유자 특성을 좀 이해하고 이들 작업에서 관객 참여의 이제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국내 그 비전공자 대상의 무용공연 감상 및 그 안무 교육 사례에서 일반 관객의 이런 그 실험적 작업에 대한 그 반응과 그 감상평을 좀 관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용 이후의 무용의 이해와 관객 확장성이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의 이제 제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례 연구에 있어서는 그 극히 이제 제한된 사례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동시대 예술의 이제 관객에 관한 선행 연구입니다. 저는 그 선행 연구를 크게 세 가지 그 범주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객 논의에서 그 전문가 중심성에 대한 관찰이 있었습니다. 이는 관객 내부에 있는 그 위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민의 예술 참여 확대라는 그 동시대 예술의 맥락에서 그 시민 참여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문화적 시민 의식이라는 용어를 확인했고 이 논의를 뒤에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그 무용 이후의 무용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관객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가 중심성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시파카키스라는 연구자의 논의인데요. 이분의 경우는 관객을 이제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받는 관객, 즉 관련 예술의 그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객층과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한 관객층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이제 구분은 문화예술계 안에 문화적 예술의 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인정 방식과 이러한 그 관객 부분이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는 관객층 그리고 에 의한 전문가 승인과 정보를 얻지 못한 관객층의 그 대중적 인정이라는 그 두 가지 인정 방식이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 관계에서 아무래도 그 전문가 승인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술장을 이제 지배한다라고 관찰을 했습니다. 전문가 관객에 의해서 현장 담론이 주로 이제 결정되기도 하고 관객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연구를 살펴보면 동시대 예술의 그 맥락에서 동시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다원주의, 즉 그 포용적인 성격이라든지 예술과 일상 문화의 이제 경계를 이제 모호하게 하는 그런 그 일상 문화를 증진하는 그러한 그 상호 침투의 그 담론들이 주장되고 있지만 실제 그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현황에 대한 조사는 아주 미흡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관객 내부의 위계와 전문가 관객의 어떤 지배라는 현상을 살펴볼 때 실제 예술 현장에서 동시대 예술의 그 관객 현황과 그 실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시대 관객의 이제 논의 두 번째인데요. 이 역시도 이 논의의 경우는 예술의 현상, 예술 현상, 그리고 예술 그의 내용 또는 이제 작품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미치는 관객이 이게 이제 누구인가를 논의의 중심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록산나 모드리아누라는 그 연구자의 논의인데요. 이분은 동시대 예술의 그 관객은 하나의 관객일 수가 없다. 하나의 관객이 아니다. 그래서 이 관객을 6개의 범주로, 6범주의 관객으로 분류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6범주는 그 사교적 관객, 시민 관객, 문화모의 관객, 정치화된 관객, 무의식적 관객, 잠재적 관객 이렇게 6개의 범주를 나누고요. 이들에서 그 실제 예술 실제에 영향을 주는 관객으로는 지금 제가 좀 오렌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한 시민 관객과 문화모의 관객, 잠재적 관객이라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그 시민 관객, 문화물의 관객, 잠재적 관객의 경우는 예술 현장에서 돈을 지불하는 경제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관객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민 관객의 경우는 공공예술의 이제 관객입니다. 이제 거리에 그 공연, 페스티벌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 이제 설치된 조형물을 보는 그런 관객입니다. 어, 이 모드리안 그 연구자가 그 사례를 들었던 것을 보면 그 맨하탄의 그 광장에 설치되었던 기울어진 호라는 음, 조형물이 일이 1981년부터 89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이 광장에 서 있었는데 그 시민들이 이제 그 광장 이용에 그 불편을 이유로 그 설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민 위원회가 이 개최되고 이 논의가 있었는데 예술가 집단,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 작업의 경우는 이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예술의 그 의미가 어, 없어진다라고 보고 그 반대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시민들은 그 광장의 그 활용을 이유로 예술 조형물을 이제 치울 것을 요구했고 그 상당한 그 논란이 그 사회적 예술적 그 현장 안에서의 그 논란이 지속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민 관객 그 공공예술의 이제 세금 납부자라고 하겠죠. 이들의 손을 그 위원회가 들어주고 그 예술물은 이제 치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세금 납부자로서 시민 관객은 예술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그 문화물의 관객이라고 하겠는데요. 그 미술의 경우는 이제 비엔날레나 현대미술관의 그 대형 전시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큰 축제들, 공연예술 축제들과 같은 곳에 이제 참여하는 그 관객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형 그 예술 행사의 경우는 관객 친화적인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관객이 많이 들어서 그 행사가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관객이라고 하겠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실제 미술관을 운영한다든가 이제 아주 이제 비즈니스 차원으로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그 콜렉터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소수이겠지만 실제 예술 현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영향을 미치는 관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모드리아누의 그 입장에서는 음, 그 예술의 그 재정적 지원을 누가 하는가, 재정적 그 지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실은 예술 그 실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그 무용예술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한국 국내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 보게 되면 음, 그 많은 그 예술 그 무용 작업들이 지원금에 의존해서 이제 공연화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어떤 작품이 무대에 설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심사위원들,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을 다수 이제 구성하게 되는 어, 그 예술 장르 내의 이제 전문가들, 주로 이제 비평가나 연구자나 그런 이제 전문가 집단의 이제 영향력이 크다라고 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만 그 모두 의 연구 내용은 이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 그, 그 여섯 범주 중에서 지금 그 사교적 관계 안에 비평가나 그 전문가 집단을 그 분류해서 넣고 있습니다. 어, 이분이 보기에는 그 사교적 관객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콜렉터들이 어, 비평가의 글을 보고 자신의 그 작품, 그 수상품을 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그 예술 실제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관객 그 범주가 한국의 그 무용장과 그리고 그 리누의 그 미술계 내의 그 관객 그 범주하고는 좀 차이를 좀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다면 그 지원금이라는 겁니다. 그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누가 하는가, 라는 지점에서는 그 관객의 그 범주는 다르지만, 그 재정적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그 동시대 예술 이제 관객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대 그 예술 관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그 연구 보고서입니다. 2015년에 영국의 그 셰필드와 버밍햄 지역에서 동시대 예술 관객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연구는 보다 이제 확장돼서 4개 도시, 20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관객 대상의 그 심층 면접, 그리고 관계자 면접, 그리고 상호 토론, 참여 관찰 등 그 질적 연구를 통해서 누가 컨템포러리 아트를 보러 오는지, 관객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관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결과에서는 이제 문화적 시민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동시대 예술의 이제 관객에 대해서 그 관객들은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관객보다는 적극적인 생산자로서, 그 참여자로서 그 동시대 예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자신들의 그런 그 활동이 그 도시의 삶,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문화적 시민 의식으로서의 동시대 예술 관객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그 단체는 관객 참여자를 어떻게 유인하고 함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우리의 그 동시대 무용이 놓여 있는 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트 댄스의 이제 관객 반응입니다. 단젤 앤더슨의 글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2017년도에 그 단행본으로 나온 그 포스트 댄스의 한 챕터입니다. 이 논의 안에서 단젤 앤더슨은 춤을 추지 않는 춤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춤과 안무의 구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안무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그가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 이 자체에 그 주목하는 그러한 그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젤 안데르슨은 이런 포스트 댄스의 공연의 그 관객 반응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문가 관객이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관객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용의 수호자입니다. 이들의 이제 반응을 소개한 것을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관객의 경우는 이제 무용 공연이나 그 예술 공연에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봄으로써 예술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얻으려고 노력하는 관객 범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공연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의 그 포스트 댄스에 관한 그 입장은 이런 작업일 경우 지원금을 잘 받을 수 없지 않는가라는 우려 섞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그 관객 범주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춤 공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춤과 그 공연에 대한 편견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개방적인 기대, 개방성을 갖는 관객 범주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무용의 그 수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무용 예술에 대해서 어떤 그 근대적 공연 예술로서의 그 틀, 규준, 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 어, 저것은 춤이 아니잖아 라는 식의 그 태도, 좀 상당히 이제 방어적인 그런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 분들, 관객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포스트 댄스에 대해서는 엘리트주의 국면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렇게 봤던 그 지원받기 어렵다라는 그런 그 입장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경우는 지원 범주가 만들어져 있고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재생산 구조를 갖고 있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용 이후의 무용 그 관계자들의 이제 입장은 이러한 그 작업들은 엘리트적이지 않다. 누구나 보이는 대로 보고 즐기면 된다라고 흔히들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이들 작업은 전위적인 작업들로 어, 그 읽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작업과 그 관련 그 담론들이 예술가와 매개자, 그 전문 예술 그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소비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무용 이후의 무용 읽기의 어려움과 관련된 그 사례로 마르틴 스팽베르그의 그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틴 스펜베르그의 경우는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명성을 쌓은 예술가라고 하겠습니다. 안무자이자 공연자, 비평가이고요. 그 북유럽에서도 가장 많은 예술 기금을 받는 예술가의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음, 그 말틴 스팽베르그의 그 작품과 관련해서 이제 이 작품입니다. 2015년에 발표됐던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그 오슬로 국제공연예술제에 의해서
사물과 사물의 환경을 탐색하고 사물과 사물 사이에 주일된 작은 사건을 기반으로 의상을 바꾸고 주의와 에너지를 전환한다라는 설명을 달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그 영상이 소개된 비메오에 그 달린 일반인들의 그 댓글을 보게 되면 그 공연예술, 그 오슬로 국제공연예술제가 이 작품을 규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제 소통되지 않았다라는 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혀 이 작업에 대한 그 이해 또는 이해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논란은 결국 2019년도에 그 말틴 스팽베르그에 주어졌던 예술 지원금의 이제 결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분노와 관련된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 관련해서 그 기사에 달린 뭐 1000여 개가 넘는 그런 그 댓글에서도 어, 그 말틴 스팽베르가 소통하고자 했던 예술 그 실험이 제대로 일반 관객에게는 그 소구되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술의 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예술에 대한 진지한 감상이나 이해를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지원금 책정에 대한 분노감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첫 번째 이제 사례로 보건대 무용 이후에 이제 무용은 어, 그 읽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관객 부재의 그 예술로 어, 유통되고 그리고 동시대 예술로서 어떤 그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관객 부재는 결과적으로는 그 공공성과 관련해서 그 지원금 문제, 그러니까 공적 지원에 대한 비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에 있었던 비전문 비평문 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됐던 것은 21년도 그 서울사립대의 무용감상과 그 안무와 관련된 교양 과목의 그 수강생들이 제출해서 낸 감상평에 대한 분석입니다. 수강생들은 두세 편의, 그러니까 10여 명이 두세 편의 감상평을 제출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 무용 경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좀 전형적인 근대 공연 예술 형식을 띄었던 그 무용에 대한 감상평이고, 나머지 하나는 좀 그 실험적인 그 성격의 그 작업에 대한 감상평, 이렇게 세 가지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자 면접조사, 이제 이 강의를 진행했던 강의자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에 대해서 직접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관객 특성을 놓고 볼 때 앞서 이렇게 봤던 그, 그 관객 범주에 비추어 이들의 그 특성을 분석하자고 하면 일단 무용공연 관람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 정보를 얻지 못한 관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감상평이 무용 현장에 예술 현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없다라는 점, 또 오히려 이제 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영향을 받는 관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의 실험성과 변화를 이제 수용하고 감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관객으로 분류할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그 감상평에서 이제 확인하게 된 내용을 아주 간략히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근대적 공연 예술로서의 전형성을 띈 작품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있는 작품으로 좀 수용하는 대체로 이제 그런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실험성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이해의 어려움이라든가 볼거리가 없는 조악함이라든가 작업이 다른 주제가 모호하다라는 좀 그 비판적인 그런 그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강의를 진행한 그 강의자의 이제 면접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용 감상 교육과 관람 경험은 무용 공연에 대한 감상 역량을 증진한다. 그리고 관람자의 인문학적 소양이 무용 이후의 무용 작업 감상과 해석에 이제 기초가 된다. 그리고 관객도 실험적 예술 작업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강의자의 그 면접 내용은 흔히 무용 감상 또는 그 관련 교육에서 우리가 흔히 좀 유추해 낼 수 있는 그런 좀 일반적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내용을 정리하면 그 사례 이해에서 무용 이후의 그 무용 작업에 대해서 일반 관객의 그 감상과 태도는 좀 난해한 작업으로 이제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그 수용자의 감상과 이해 그리고 참여를 위해서 관객 일반의 그 무용 경험과 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는 다시 무용 이후의 무용 예술 실천이 한정된 생산자 및 전문가만의 이제 논의를 넘어서 관객 일반의 관심과 이해에 근거한 동시대 예술로서 어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제 결론입니다. 무용 이후에 이제 무용과 그 논의의 시작은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예술 생산에서 전문가 중심, 엘리트주의 그리고 소수 관계자 중심성 에 이제 대한 이제 문제 제기였고요. 동시대 예술 담론이 관객 참여나 그 개방성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관객 관련 논의가 부족한 라는 점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됐고 그 동시대 예술의 그 관객에 관한 관련 논의와 현장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 차후 과제를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무용 이후의 무용 관련 예술 담론에 참여하고 개입할 그 소비자 곧 관객 특성에 대한 보다 좀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용 이후의 무용 논의와 예술 실천의 그 확장을 위해서는 예술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예술 생산자의 그 현황과 특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